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옥식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산업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붙여드린 것처럼 통신 서비스는 일단 6월달 정도쯤까지는 이제 주가 강세가 이어지다가 7월 아마 중순 정도부터 2분기 프리뷰 시즌 돌입하면서 약간 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드리고요. 5G 장비주는 역으로 그 7월 이전에는 꼭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부터 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2조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는 이제 1.3조 원 정도로 플러스 1,000억 정도가 더 나왔고요. 내용도 아주 좋았죠.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 올해 한 해는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도 좋을 거라는 여러 가지 확신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본사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본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의 배당이 이제 본사의 기초에서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사 기준으로 보면 대략 1Q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리뷰를 통해서 또 프리뷰를 통해서 계속 이익을 상향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올해 연간 전망치를 17%로 이미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영업이익이 17% 증가한다고 보시면 러프하게 순이익은 20% 정도 성장을 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세율 효과를 감안해야 되니까. 그러면 DPS는 20%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배당의 주가가 연동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올해 최소한 통신주가 작년 대비 20-30% 정도는 올라야 맞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최근의 흐름을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영업 비용이 이제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 비용 하향이 결국은 이제 이익 상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거고 어떤 섹터든 결국은 이익이 상향되는 시점까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하향될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Q 때 저희가 마케팅 비용, 특히 이제 영업 비용 중에서도 마케팅 비용이 실제로 되게 좋게 나타났죠. 당초는 마케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증가하거나 아주 최상의 경우에 플랫 정도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나타난 마케팅 비용은 전년 동기 실제로 빠졌고요. U 플러스 외에 KT, SKT 다 감소를 했고 U 플러스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따져서 이제 감안해서 판단해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마케팅 비용이 빠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비용이 더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금의 흐름대로 가면 아마 2분기 때는 감가상각비가 또 이슈가 될 거로 좀 봐요. 지금 신정부 들어서서 아직까지 과기부 장관하고 통신사업자 CEO 미팅이 있었긴 했지만 그 이외에 캐펙스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아마도 5G 기지국 전체적인 설치 로드맵이 공유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정해지고 나면 LTE 관련된 이제 감가상각비 자체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주파수 관련된 비용이 2분기 때 추가적으로 하향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맥스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 프리뷰까지는 저희 주가가 조금 강할 수 있다. 단 2분기 리뷰 때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전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결론적으로 1Q 대비 더 좋은 실적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하고 주가하고 통신 서비스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DPS에 대한 상향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초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다음에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통신 서비스 밸류에이션은 제가 계속 기대배당 수익률을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기대배당 수익률이 대략 6% 또는 5.5% 정도까지가 올해 이제 저희가 전망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5% 정도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보면 실제로 아직은
주가가 상승할 만한 룸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KT 이제 탑픽으로 하는 KT의 DPS를 2,200원으로 전망을 사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바꿨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KT의 DPS 2020년도 전망치는 사실 2,000원이었어요. 2,000원 자체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2,200원조차도 사실은 되게 보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숫자고요. 아마 2분기 프리뷰 리뷰 시즌이 되면 2,400원까지도 일단 DPS 전망치가 상향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주가는 아마도 4만 원 정도가 당연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4만 원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내년에 5만 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제와 멀티플의 관계를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규제가 실제로 우려가 컸지만 신정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조짐은 없습니다. 5G 중가 요금제는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금 인하에 대한 푸시라기보다는 실제로 보면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이 하나로 마련될 거고 요금제가 다운셀링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금제가 내려가는 것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올릴 수 있는 업셀링이 같이 발생된 이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LTE 가입자들의 이동 자체가 촉진될 수 있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파악하는 부분은 요금이나 걸려서 판단하신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20에서 40기가일지를 주는 6만 원대 초반 요금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5G는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이번 정부에서도 인식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5G, 6G가 또 삼성전자하고 또 엮여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 해소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상반기까지 주가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신주는 이익이 상향이 지속될 수 있는 7월달 초까지는 일단 사시는 쪽이 맞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고 연말 이후에 다시 보자. 내년도에 이제 DPS를 전망하면 KT 주가는 여전히 5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시장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여기서 통신주를 안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제가 강조하는 그림이 이제 왼쪽 그림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상반기에 강했고 하반기에 작년에 예상대로 조금 비실비실했는데 올해도 좀 비슷한 그림, 내년도 상반기 다시 강세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장비 쪽은 저희가 이슈가 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을 추가 브리프를 하면서 장비주의 실적에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3분기부터 저희가 좋아진다라는 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하지만 3분기까지도 모든 업체들이 똑같이 좋아진 그림은 아닐 거고 변동성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1분기, 2분기, 3분기 보면 한 분기가 좋았으면 그 다음 분기 별로고 또 그 다음 분기가 별로였으면 그 다음 분기에 다시 좋아진 이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3분기까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적의 분기별 흐름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12개 회사의 흐름 그 다음에 전망은 제가 4개사의 커버리지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우상하는 그림은 명백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이럴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고 특히 작년도 12월 리포트를 통해서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현재 분위기는 저희 전망과 크게 차이가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5월달 들어서 강조하는 그림이 향후에 이제 3에서 4기가일지 주파수 그래서 3기가일지 대역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 가장 먼저 시장이 이슈가 될 지역을 수출 쪽에서 미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미국의 투자 규모가 내년까지 20조 그래서 미들밴드 주파수의 총 20조로 국내 대비 한 4배 정도 클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 하웨이가 없는 시장에서 국내에서 많은 아웃소싱을 담당할 국내 장비회사들이 큰 세를 받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C밴드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올해 내년도 상향 가능한 중대역 주파수가 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큰 대역을 받은 C밴드 같은 경우 가이던스가 높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첨조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장비 수주 부분이 되게 핫한데 장비회사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 드리면 지금 미국에 일부 나가 있는 회사들이 있고 복귀한 회사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결국 버라이즌하고 DC 네트워크 관련된 수주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이번 달 다음 달에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이미 삼성전자의 DC 네트워크 1조 수주 얘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모닝 미팅을 통해서 많이 언급드리지만 이게 과거의 버라이즌처럼 몇 년짜리가 아니라 향후 포워드 1년 정도로 말씀드린 거니까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중소장비 업체들이 일부 수주 공시를 최근에 내는 게 늘고 있어요. 다음 달까지는 수주 얘기가 좀 많아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벤트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크게 큰 그림에서 저희가 연간 전망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내년도까지는 장비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은 크게 점프업 할 거다. 작년도도 이미 저희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회사들 기준은 이미 이익이 많이 좋아졌지만 올해는 더 많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 시장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3기 갈치대역의 시장의 성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저희는 개별 기업보다는 이제 섹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중 확대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물론 KMW와 HFR이 같은 주가 흐름으로 똑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희가 현재 커버하고 있는 HFR 그다음에 그 RFHC, 솔리드, 이누아리스는 어떻게 보면 올해 내년도 실적은 거의 변동성이 없는 아주 확실한 실적의 호전을 제가 담당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과거에 커버했던 KMW나 다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그중에서도 안테나 업체들은 특히 더 그렇죠. 하지만 이 회사들도 결국은 미국의 수혜를 저희는 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연동성은 과거처럼 따로 놀지는 않을 거고 2019년도 20년도처럼 연동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투자 임해야 될 시점이다. 다만 저희 커버 회사들의 주가 수익률은 좀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 말씀드리면 4개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첫 번째 KT는 저희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죠. 궁극적으로 올해 내년도 실적이 예상보다도 계속 좋을 거고 결국 DPS 전망치를 되게 중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내년도 DPS 전망으로 보면 올해 4만 원 내년도 5만 원이 되게 유력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KT의 가장 큰 단점인 비용 쪽에 대한 문제가 결국 지배구조 개편하고 연결되면서 해소되면서 KT의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다를 다시 강조드리겠고요. 장비 회사들 3개 회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누아리스는 스몰셀로 가지고 저희는 모든 얘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스몰셀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출 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자체가 가능해지고 결국 스몰셀이 가장 위력적인 장비로 등장하는 게 28기가헤르츠인데 올해부터 28이 시장에 화두를 던지면서 이누아리스라는 종목이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RFHC도 궁극적으로는 MMIC로 가면서 결국 S사와의 제휴관계 자체가 화두가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이누아리스하고 RFHC하고 약간 비슷한 그림으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누아리스는 이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고 RFHC는 아직 수주를 못 받았지만 저는 5개월 중에 받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28기가헤르츠에서 이 MMIC 자체가 이누아리스의 스몰셀처럼 크게 시장 이슈를 던질 거고 멀티플은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거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리드는 지금 제가 올해 실적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주만 보면 이누아리스만큼 가장 확실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수주 공시했던 런던 지하철 관련된 거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오랜 관련된 삼성전자 매출이 결국 시장에 큰 화두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요 회사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장비회사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시점이 맞다. 그래서 전체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코멘트는 추가적으로 안 했지만 H8까지도 저희가 관심 요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